저는 2030년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연 갈 때 종종 사용하곤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압구정 람보르기니예요. 제가 대학원생 때 아이패드가 진짜 인기를 엄청나게 막 끌면서 돈 좀 많은 친구들은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요즘 부자들이 가난했던 척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가난마저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바야흐로 도둑맞은 가난의 시대입니다. 박완서 작가님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 가난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더 다채롭게 꾸며줄 에피소드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말도 못하게 좀 가난했어요. 못 믿으실 것 같아 제가 학부생 때 살았던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습해서 곰팡이가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가난했지만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꼭 PDF 자료를 수업 직전에 올리셔가지고 매번 A4로 인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돈 많은 아이패드 오너들은 바로 막 PDF 딱 받아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사려고 신발 리셀러 용돈벌이를 했어요. 10만원에 나이키 신발을 사서 30만원에 팔고, 그때 압구정 카시나라는 이제 편집샵이 있었는데 신발에 당첨돼서 제가 딱 사러 갔습니다. 압구정 카시나 가는 길이 좀 좁아요. 근데 앞에서 람보르기니 오픈카를 딱 타고 어떤 분이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옆으로. 와,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20대 초반 애때 보였고요. 저보다 아무리 봐도 훨씬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근데 옆자리에는 와, 진짜 억소리 나게 예쁜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그거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야, 나는 20만원 벌려고 굳이 시간 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성공하고 말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자동차에 집착을 하게 된 계기예요. 사족이 좀 길었죠?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 생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거의 전기차만 타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떨립니다. 빨리 2030년이 되기 전에 좋은 차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고 싶은데 제 성장 속도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지금 전기차의 확산 속도도 무서울 정도인데 최근에 네덜란드 에인트호븐 공대 연구진이 전기차보다도 효율이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던 태양광 자동차를 개발했고 무려 비포장도로 1000km를 달리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달릴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라 실제로 달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패널들은 내연기관이라던가 전기차의 보조 동력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에인트호븐 공대 연구진이 개발한 스텔라테라는 태양에너지를 주 동력으로 사용하여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2023년 10월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븐 연구진은 스텔라테라라는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해안에서 사하라 사막을 약 1000km를 가로지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최고 시속은 145km이고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한 번에 710km를 갈 수 있고 구름이 낀 날에는 한 50km 정도 덜 간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차는 2인승으로 태양 전지판이 지붕에 쫙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양빛을 흡수해서 전기로 바꿔서 충전을 합니다.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 발견한 광전 효과인데요. 광전 효과는 빛이 알갱이처럼 행동한다는 건데 에너지가 큰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온 현상이에요. 당구공을 생각해 봅시다. 당구공을 아주 약하게 톡 쳐서 다른 공에 부딪히게 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당구공을 탁 쳐버리면 다른 공들도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태양의 광자가 금속 내 전자를 때림으로써 전자가 방출되게 되고 이렇게 방출된 전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의 경우 한 20에서 30% 정도로 낮은 효율,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탑재하면 가격도 비싸지고 무거워져요, 자동차가. 그런데 이번에 에인트호븐 연구진이 무슨 수를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거운 태양광 패널을 탑재했음에도 무게가 고작 1200kg으로
일반적인 중형 SUV보다 25% 정도 가볍습니다. 참고로 모델 Y가 1910kg 정도고 아이오닉 5가 2055kg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기밀인지 결과만 발표되었고 자세한 원리가 그 어디에도 발표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연구자들은 가볍고 견고한 복합 재료를 사용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CNN과 가디언지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3대 대학이라는 에인트호븐 공대 오피셜로도 발표된 그런 성과이기 때문에 또 주행 영상도 공개되어져 있으며 실제로 그 장면들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팀이 호주에서 열리는 월드 솔라 챌린지에서도 4년 연속 우승을 했고 이미 2021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페인 최남단을 태양광차로 300km 넘게 주행한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요. 대체 자동차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게 가능했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스텔라테라는 충전기를 꽂아 충전할 필요도 없고 기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기차 인기가 진짜 하늘을 치솟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의 문제가 존재하죠. 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을 2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모두 내연기관차를 렌트를 했어요. 테슬라 모델 3나 말리부나 캠리나 렌트 요금이 비슷했는데 저희는 내연기관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네바다의 사막, 캘리포니아의 대자연을 가로지를 때 전기차는 충전할 곳이 많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가보니까 생각보다 오만 곳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어서 아마 다음부터는 그냥 테슬라 렌트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충전 인프라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어요. 단점은 가격이겠죠? 과거 네덜란드에 라이트이어라는 기업의 자회사가 태양광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했으나 자동차 생산 가격이 무려 7억 원에 육박했고 파산했어요. 하지만 이런 자동차들이 완전 오지에서는 널리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름 넣고 또 전기 충전할 곳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는 늘 햇빛은 쨍쨍하잖아요.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오지에서 사용되며 점점 더 확대된다면 지금은 7억 원이지만 나중에는 7천만 원, 더 나중에는 700만 원으로 스텔라테라의 태양광 패널을 전기차 위에 혹은 내연기관차 위에 설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세계 최초 오프로드 태양광 SUV 스텔라테라 개발을 주도한 솔라팀 아인트호벤의 위스 연구는 말했습니다. 스텔라테라는 현재 시장보다 5에서 1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경계를 박살내고 있습니다.